불안한 표정의 여인과 영문을 모른 채 사진기를 응시하고 있는 두 아이. 안중근 의사의 부인 김아려 여사와 아들 분도 준생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다음 날 하얼빈에 도착하는 바람에 안 의사는 만나지 못한 채 일본 경찰에 붙잡혀 찍힌 사진입니다. 순국 직전까지 안 의사가 보고 또 보았을 이 가족 사진을 일본인 소장자가 지난 2020년 기증해왔고 삼성문화재단이 지난 1년간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서리가 헤어지고 들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수리하고 원형대로 복원을 하였습니다. 의거 당시 당당했던 30살 청년 안중근은 수용 생활을 거치며 점차 수척해져 갔습니다. 흰색 수의 차림 사진에 적혀있는 사형 집행 5분 전이란 글에서 안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이 기록된 화첩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에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일본 사파가가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안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직접 쓴 유묵도 기증받아 이번에 함께 복원 처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퇴락했던 거를 원상 복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안중근 의사의 어떤 채취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족 정기를 간직한 안 의사의 유품이 제 모습과 제자리를 찾는 데 113년이 걸렸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1945년 3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도 경찰 조직에 비밀 명부 작성을 지시합니다. 이름하여 조선인 요시차린 약 명부. 그런 식민 통치에 저항할 수 있거나 저항했거나 또는 저항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둔 것이죠. 정확하게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부터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까지 막라돼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함경북도 5개도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3도가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남아 있었으면 한 3,000명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일 이력은 물론 사진 없이도 알아볼 수 있게 인상착의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들 이규창. 아버지를 고발한 밀정을 처단하고 붙잡혀 이미 형무소에 수감됐는데도 일제는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그 인쇄공을 하면서 거기서 삐라를 또 만들었어요. 조국이 곧 이제 희망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일제는 심지어 전향자나 밀정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언제 또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저항할 할지 모른다,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온갖 폭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일제에 끝까지 저항했던 790명이었지만 광복 이후 지금껏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을 받은 건 168명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인물이라면 그런 인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훈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SBS 임상범입니다. 살제 사건을 복구해내는 게 아니죠. 경북 경주시 인왕동 819번지 일대 국보 31호 첨성대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중 5개 필지의 소유자는
한자 4개로 된 이름 복천실건, 창씨 개명한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소유자가 창씨 개명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땅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 땅 옆엔 국보 유적지인 첨성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땅이 첨성대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 관람객은 이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는 해당 땅 소유가 일본식 이름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고 취재진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처음 알게 됐는데 꼭 알고 보니까 조금 억울한 것도 있고 다시 꼭 우리나라가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부지의 공동 소유주도 출정영7 역시 창씨 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교육감이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자 인천시도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본식 이름이 아직도 땅 소유자로 남아있는 걸까요? 해방 이후 일본인 명의의 땅은 적산으로 분류해 국가로 기속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2006년부터 4년 동안 일본인 명의 땅을 추가로 조사해 확인되면 국가로 기속했지만 이 땅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이런 땅들이 전국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마부작침팀이 전국 3,946만여 필지 토지대장 전체를 분석해 보니 일본식 이름 소유자의 땅이 5만 2천여 필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일본인 혹은 창씨 개명한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땅들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기간은 전체 땅의 83.4%가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창씨 개명을 강요했던 시기와 겹치는 점으로 볼 때 필지 상당수는 창씨 개명한 조선인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으로 보면 전남의 전체의 14.9%가 있었고 경북 14.8%, 경기 13% 순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이들 땅의 공시지가를 합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사용하는 땅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관리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대하게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필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문제는 소유주가 진짜 일본인이라면 국가 소유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창씨 개명한 조선인 후손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렇게 방치한 땅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부가 일본인 이름의 땅을 우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제잔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거 활동 종료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일본인 인명부 등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배훈입니다.